그럼 우리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늘상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자 필기 인식 사전과 같이 한자를 그려서 읽을 수 있는 앱을 미리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치한 앱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글씨를 쓰면 좋지만 쓸 수 없을 경우 그리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밑에 손수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보는 이 아들자가 가깝죠.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이렇게 뜻 아들자 이렇게 어떤 글자인지 한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한자 필기 사전 앱을 설치해서 한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적등본에 나와 있는 숫자 읽기를 해보겠는데요. 가진 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진 자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한자로 1, 2, 3, 4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1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글자잖아요. 간단해서 좋긴 한데 그 글자, 이 1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십자가 되기도 하고 또 위에다가 글자를 또 하나 덧붙이면 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숫자를 이렇게 잘못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증자라고 복잡한 글자를 만들어서 그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1을 표시하는 가진자인데요. 이 숫자 안에 빨간색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1, 그리고 두 번째 2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가진자, 여기에도 기가 숨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3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라고 표현하는 이 가진자, 이 안에 이렇게 3이 숨어 있습니다. 4, 5, 6, 7, 8, 9. 이건 한자로 써도 좀 복잡한 글자니까 가진자를 많이 쓰지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십자. 십자는 또 변화시키기 쉬운 글자이기 때문에 역시 가진자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 십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정자체로 된 가진자를 익히셨죠? 근데 우리가 이 글자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표를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인데요. 이 일자를 표현하는 가진자 위에서 봤던 글씨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숨어있는 일자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글자가 쓰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일자로 많이 씁니다. 이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도 아까 제가 이 두 개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위에 있는 글씨랑 똑같은 이자. 이런 글자도 쓰기도 하지만 아래와 같이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이자가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되면 이것이 가진 자 이자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뒤에 있는 이 삐침 이렇게 삐쳐서 찐 거. 요걸로 또 가진 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삼자를 보겠습니다. 삼자도 세 개가 숨어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 같은 한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안에
3자를 표시하는 것이 있으면 3이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또 아래처럼 이렇게 흘려 쓰는 가진 자를 더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삼각형 글씨가 있다. 그리고 그 안쪽에 3개 상을 표시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을 좀 흘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에 잘 익혀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글자는 좀 자주 안 쓰는데 십자는 이 가진 자를 꼭 씁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 숨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가진 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위해 앞에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적등본에는 이렇게 세로 쓰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 숫자는 보통 연, 월, 일, 주소 등의 쓰임으로 그 쓰임을 유추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큰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작은 글자가 하나, 다시 큰 글자가 하나, 둘, 그리고 작은 글자, 그리고 다시 큰 글자가 하나, 둘, 작은 글자가 하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 월, 일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연자, 월자, 일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네모가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모로 시작하는 글씨는 한자에 사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표와 함께 보는 게 좋겠는데요. 이 표에서 글자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이 글자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이 글자, 아니면 이 글자. 지금 1, 2, 3, 10 다 가진 자를 살펴봤는데 비슷한 글자가 없는 것 같죠? 그러면 다르게 쓰여진 자, 이 자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이 글자, 아니면 이 글자. 네, 이 글자가 가장 비슷해 보입니다. 이 글자는 바로 1, 하나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4 밑에 1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는 이게 9, 9자이죠. 9. 네, 9자 밑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본 글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1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91년 연도를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럼 월에 해당되는 것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글자는 네,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 이렇게 십자가 숨어 있는 네, 십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2번 나왔던 일자입니다. 그래서 월은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에 해당되는 글씨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여기도 이렇게 십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네모죠. 네, 네모는 사자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4. 4191년 11월 14일.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표와 함께 읽으니까 조금 더 쉽죠. 그러면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도 큰 글씨가 모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작은 글씨가 하나 나와 있죠. 큰 글씨가 가진 자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글자는 가진 자가 아니고 네모, 즉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자. 사자 밑에 있는 글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글자죠.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이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이렇게 삐친 모양을 가지고 이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씨도 처음 나온 글씨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표와 비교해서 글씨를 유추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삼각형 비슷한 게 있죠?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세 개가 숨어 있는 거. 이걸 약간 흘렸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3자입니다. 3자까지 읽었고요. 3자 밑에 있는 글자는 네, 기억이 나시죠? 지금까지 3번 나왔던 일자입니다. 그래서 4231.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4로 시작하는 이 연도는 단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 보면은 큰 글씨가 하나, 둘, 셋, 넷, 4개, 그리고 작은 거 하나, 또 큰 자 하나, 작은 자 하나. 근데 여러분 혹시 아까는 좀 흐릿하게 써서 잘 몰랐지만 이 글씨를 보면은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아시겠죠? 이게 달월자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은 네, 해연자입니다. 그래서 월과 연, 즉 이것도 네, 쉽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은 네, 네모 사자입니다. 사자 밑에 있는 것은 네, 바로 아시겠죠? 이가 숨어 있는 이자.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은 이자. 그리고 그 아래는 네, 8자입니다. 그래서 4228년이고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글씨를 보니까 처음 보는 글씨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표로 돌아가서 어느 글자와 가까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일자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네, 이자랑 가장 유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이 글씨를 이 뒤에 이렇게 삐쳐 올라가는 걸로 유추해가지고 이자로 읽습니다. 네, 그래서 4228년 2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로 쓰여진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서기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니까 2000 몇 년 또는 1900 몇 년 이렇게 될 터이니 여기가 1 아니면 2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표와 함께 보면 좀 더
쉽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가장 유사한 글자 찾아보겠습니다.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네, 지금 이 글자가 가장 유사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첫 번째 글자는 일자입니다. 두 번째 글씨는 구, 세 번째 글씨는 7. 7 다음은 어떤 글씨일까요? 치읓이라고요? 네, 치읓이 아니고요.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6자입니다. 1976년. 자, 그럼 다른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글씨가 위에 표랑 어떤 게 제일 유사한지 한번 살펴보자면 네, 일자죠. 일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에 흑도 비슷한 선비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건데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선비사가 숨어 있습니다. 일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는 구자. 그 다음 자는 네, 이렇게 삐침 있죠. 이자입니다. 이자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표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조금 모양이 이자랑 비슷하죠. 3자의 특징이 위에 이제 삼각형 모양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이게 세 줄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또 하나가 그 둘 사이에 이렇게 펼쳐진 팔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위에 약간 삼각형 비슷한 게 있고 좀 흘렸었지만 세 개가 있고 가운데 펼쳐진 팔 모양이 있다. 3자 1923년이 되고요. 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도 보면은 이게 한 글자인지 두 글자인지 헷갈리시죠? 하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삐침을 보면은 네, 이자입니다. 2월 마지막 글자는 조금 쉽죠? 여기 십자가 숨어있는 십자입니다. 1923년 2월 10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읽어서 조금 수월하시죠? 처음 글자, 일자, 다음 구자, 그 다음은 쌍기역이 두 개 있는 것 같지만 오자입니다. 오자 다음에 있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쓰고 처음 보는 글자 같지만 이렇게 십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조금 다른 글씨체 보겠습니다. 이 글씨에도 월자, 일자 아는 것들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 또 유추를 해봐야겠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일자에 이렇게 선비사가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선비사가 또 비슷하게 숨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뭔가 선비사 비슷한 것이 있죠. 이렇게 보이면 일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 조금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십자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씨도
1월 10일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씨는 위에 거랑 비슷하죠? 일자입니다. 1월. 두 번째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삐침 이거를 힌트로 해서 이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글자. 자,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힌트가 떠오르시죠?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제가 봤을 땐 펼쳐진 팔 모양. 뭔가 아래 뭔가 있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3자입니다. 3자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힌트가 돼서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한자 주소 읽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필기사전 앱으로 한자를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가진 자를 통해서 숫자를 읽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소를 읽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주소를 읽기 쉽게 또 우리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한자 사전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한자 주소 일기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네이버.com에 카테고리 어드레스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 주소를 읽으면은 우리가 읽기가 또 쉽게 되겠습니다. 앱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한자 주소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네이버 한자 주소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한자 사전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 경상도, 광주, 대전, 서울특별시 이렇게 주소를 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자 사전 내에 글씨를 입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강원도, 경상남도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저는 공릉동이라고 해서 공릉동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릉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 1동 이런 식으로 주소가 한자가 쓰이는 곳에 한자로 해서 나옵니다. 서울은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한글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까 가진 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를 먼저 읽고 나머지 글자를 유추해서 읽었잖아요. 주소도 쉬운 글자를 먼저 동이면 동, 구면 구, 아니면 면리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읽고 그거를 이 사전에다가 아는 글자만 치면은 나머지 주소가 나오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공릉동을 쳐서 나온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강원도 글자를 입력하지 않고 강원도를 클릭을 하면은 강원도에 딸린 시, 군, 구가 나옵니다.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또 강릉시를 또 클릭을 하면은 강릉시에 안에 있는 면, 읍 다 나옵니다. 강동면, 구정면, 사천면, 성산면 등등 그 안에 딸려있는 또 자세한 지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읽어서 전체 지명을 유추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 강원도라는 글씨가 쉽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한자 한자씩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